왜 이게 비판을 받느냐? 무려 7시간 동안 3차례 식당을 들렸고, 3번째 들른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서 음주운전을 했다.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또 될 수밖에 없고요. 자중해야 되는 시기에 나가서, 그것도 이태원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모아질 수 있는 곳에 자 나가서 음주운전을 했다. 자, 이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 100번, 만번 국민들을 향해서 외치면 뭐합니까? 정작 나 스스로 내 가족들은 안 하는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수신제가 시국평천하, 집안 단속도 안 된 사람은 아예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진 말아요. 자,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어요? 밑에 내려와 보세요. 자, 나란히 그냥 문다혜와 사진을 찍었네요. 자, 이 국민의힘은 맹비판에 나섰고, 쭉 올려보세요. 왜 국민의힘이 비판에 나서는 이유는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다. 실수가 아니라, 음주운전이라는 게 실수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음주를 하면 운전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살인행위인 겁니다. 계속 넘어가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발될 때가 음주운전이 0.03이면 음주운전인데 무려 0.14예요. 여러분, 그 다음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은 검찰이 괴롭혔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갔던 사람들은 다 음주운전을 해야 되겠네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설명이 나오는 거죠. 술은 마실 수 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까지는 변명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음주를 한 건 뭐 검찰 때문에 왜 괴로워요 이러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운전을 한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가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이고,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실제로 이 문다혜가 운전한 캐스퍼가 택시와 추돌이 일어났죠. 그렇다면 정말 진심 어린, 진정성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빠른 시간 내에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지난 며칠 됐죠. 지금 이제 10월 16일이면은 5군데의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자, 전라남도 영광, 그리고 곡성 군수, 그리고 부산의 금정, 또 어디입니까? 강화죠. 인천 광화에 또 재보궐선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는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원 선고 확정으로 물러남에 따라 이번에 보궐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되죠.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재선거와 보궐선거 좀 구분하기 힘드시죠?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재선거는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선거를 다시 더 치르게 되는 것은 재선거예요. 재선거예요.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치러지게 되는 것은 재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을 위반해서 선거를 다시 치를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재선거가 됩니다. 그건 선거가 공정하지 못해서
잘못된 거야. 불법이 끼었어. 그런데 이제 이 선거와 관련되지 않고 다른 혐의로, 그러니까 가령 어디에 뇌물을 받아서 국회의원인데 뇌물을 받아서 경찰에 또 검찰에 수사를 받아서 국회의원직이 재판 결과 상실됐다. 이건 선거가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국회의원 개인이 잘못해서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빈 자리를 채운다라고 해서 보궐선거입니다. 알겠죠? 선거 자체가 잘못돼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져서 국회의원을 다시 뽑으면 재선거. 선거와는 무관하게 국회의원 개인이 잘못을 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해. 국회의원이 더 이상 될 수 없어. 그렇다면 그 자리에 다시 누군가를 뽑는 것은 보궐선거가 됩니다. 자, 이 보궐선거 강화군에 가서 유세를 했습니다. 요거 기사 하나 올려주세요. 이재명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요거 올려주세요. 그렇죠? 징치라는 표현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징치라는 것이 잘 할 수 있도록 꾸짖어서 가르쳐 보고 또 바로잡아 봐도 안 되면 끌어내린다. 아니, 누가 누구를 바로잡는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누가 누구를 바로잡는다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본인이 지금 1심 선고가 나오면 1심이라는 것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의 선고이긴 하지만 아주 1심대로 최종심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재판 판결이 1심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도 몰라서 언제 국회의원직이나 또 선거 때 사용했던 비용을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놓고서 집중적으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을 잘 가르쳐 봤는데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끌어내려서 감옥을 보내야 할 사람은 이재명 당신이야! 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또 반발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강화 유세를 갔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재선거죠. 강화군수는 선거가 이제 잘못돼서 재선거입니다. 이 유세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서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된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 정치다. 그러니까 앞에 일을 제대로 못하면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이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인천 강화군 유세 때입니다. 강화 우체국 앞에서 지난 글을 좀 올려주세요. 집중 유세에서 오른쪽 영상 치워주시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맡긴 민주주의 공화국 주권자의 권리가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력이 정말 우리를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 같으냐? 우리가 피땀 흘려낸 세금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정말 국민의 삶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대표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라고 월급을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그 권력과 예산으로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개인적 뱃속을 채우고 자기들의 범죄를 숨기고 자기들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데 그 권력을 쓰면 여러분이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며 말해도 안 되면 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올라가 보시죠. 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권에 경고를 했다.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처럼 야권의 압도적인 힘을 밀어주고 대통령은 지지율도 낮으니까 그냥 탄핵으로 가볼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압도적인 패배를 당하고도 정신을 차려 국정기조를 바꾸기는커녕 그래 어쩔래? 이런 태도로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강화군의 유세에 와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 자기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그래서 위정교사 등 사법 리스크를 눈 가리고 아웅하기 위해서 탄핵 공세를 펴는 것이다 라고 이제 국민의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위태로워지는 11월이 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수위를 더 높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중간 연결고리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하기에는 국민 여론이 받쳐줄까? 또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후폭풍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매우 비판과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때리자. 김건희 여사를 때려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흔들어 놓자. 이게 이제 민주당의 판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이 내용들을 본다면은, 상당히 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거론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거론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재명 끌어내려야 발언에, 자, 여당은 선고가 다가오니 탄핵 공세. 자, 대통령의 탄핵을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머니투데이 기사죠. 다른 기사 하나 보낸 거 또 올려주시고요. 네. 자, 아까 처음 시작에 예고를 했습니다만 이번 주 목요일 날까지 배종찬의 여론돌직구가 방송이 됩니다. 아시아투데이의 가을 개편으로 인해서 저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니까 궁금한 점 또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들 챙겨서 이번 주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다분히 군중들이 있고 언론 보도 가능성이 높은 선거 지원 유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간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좀 불씨지피기, 군불대기에 나섰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국민의힘도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게 이재명의 방탄 공세가 아니냐, 방탄을 위해서 대통령 탄핵을 더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용을 한번 내려와 보면요. 앞으로 이런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탄핵을, 그러니까 일종의 김건희 여사 때리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배우자는 탄핵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탄핵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중간 과정으로 지금 총공세를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이른바 국감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김건희 국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참 우리 국민들로서는 민생의 현안에 참 급한데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자, 이 내용 밑으로 조금 더 가보죠.
좀 더 밑으로요. 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한현희 인천 강화군수 지원 유세 바로 요 대목입니다. 요 단락입니다. 지금 살기 힘들지 않냐? 정치가 바로 섰다면 우리가 맡긴 권력과 막대한 세금들이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이재명 대표 발언은 본인의 이 1심과 또 재판 리스크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적인 대응 방안으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인식 의견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